오늘 소개할 만화 카이지. 어렸을 적 만화책으로 본 작품인데 국내에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타짜가 있다면 일본에는 카이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카이지는 딱히 도박을 타겟한 만화라기보다는 흡사, 오징어 게임에 가깝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황동혁 감독도 카이지를 봤다고 직접 말한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게임에 대해 차용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유리발판을 이용해 다리를 건너는 씬이나 상당수 빚을 진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거액을 벌기 위해 단체로 경쟁을 한다는 점도 상당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는 애니로 명작으로 추천드리는 작품이니 꼭 한번 봐보시길 권장드리는 작품입니다. 저처럼 빚이 많으신 분들은 좀 더 이입해서 더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이지는 주인공은 같지만 큰 맥락으로는 묵시록, 파괴록, 타천록 등 여러 시리즈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일부 도박묵시록 카이지 에스포아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 적도 없는 빚을 떠안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 이토 카이지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뚜렷한 직업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21살 백수 청년. 파친코와 술로 시간을 때우며 딱히 미래를 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예전 알바 동료였던 후루아타의 부탁으로 빚 보증을 서줬을 뿐이니까요. 별 생각 없이 도장 한번 찍은 게 전부였는데 그 후루아타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밤 카이지의 집 문을 두드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토 카이지 씨 맞으시죠? 이름은 엔도, 사채업체 직원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 한 장이 카이진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원래 빚은 고작 30만 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어느새 385만 엔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진 빚도 아닌데 왜 저한테... 카이지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여보지만 소용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카이지의 이름이 걸린 빚이었거든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엔도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냅니다. 딱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배 한 척만 타시면 그 빚을 전부 없앨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카이지는 그 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카이지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승선 계약서라는 난생 처음 보는 종이 위에. 며칠 뒤 어두컴컴한 항구에 카이지가 서 있습니다. 그 앞으로 거대한 배 한 척이 정박해 있는 게 보입니다. 이름하여 에스포아로, 프랑스어로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배입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배 전체에서 뭔가 섬뜩한 기운이 흘러나옵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승객들을 안내하는데 말투는 정중한데 눈빛만큼은 소름 끼치도록 차갑습니다. 그날 밤 배는 조용히 항구를 빠져나갑니다. 카이지는 아직 상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항해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날 아침 승객들에게 홀로 모이라는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카이지는 난생 처음 어떤 게임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바로 한정 가위바위보. 이 단순해 보이는 게임이 카이지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거대한 홀 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들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는데 빚에 쫓기다 못해 이곳까지 흘러온 사람들이라는 게 한눈에 느껴집니다. 정면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이름은 토네가와. 이 게임의 진행을 맡은 인물입니다. 토네가와가 담담한 목소리로 게임의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별 3개와 카드 12장이 지급됩니다. 가위바위보 카드가 각각 4장씩입니다.
규칙은 단순해 보입니다. 두 사람이 카드를 한 장씩 내밀어 가위바위보 승부를 벌이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별을 하나 가져갑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게임이 끝날 때까지 카드를 전부 써야 합니다. 그리고 별이 3개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기면 여러분은 저 별실로 끌려가게 됩니다. 카이지는 순간 들골이 서늘해집니다. 별이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카드가 나오면 그대로 끝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네가와가 한 가지 제안을 덧붙입니다. 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최대 1000만엔까지 빌려드립니다. 물론 이자는 조금 붙습니다만. 여기서 그럼 돈을 어떻게 해서 청산하냐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본인을 살릴 3개의 별 외에 초과되는 별을 참가자들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판매 과정 이야기는 후반에 나오게 됩니다. 이 말에 몇몇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어차피 빚을 청산하러 온 거라면 이왕이면 크게 걸어보자는 생각인 것입니다. 카에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큰 돈을 빌리기로 결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판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첫 상대가 정해지고 카이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준비합니다. 가위인가 바위인가 아니면 보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사이 상대가 카드를 냅니다. 카이지도 얼떨결에 카드를 내밀고 마는데 결과는 카이지의 패배. 별 하나가 순식간에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당황할 새도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승부가 이어집니다. 카이지는 연달아 패하며 별이 하나둘 줄어드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정말 끝장나는 거 아닐까.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순간 누군가 카이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을 겁니다. 카이지다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빚 보증의 장본인 후르아타였습니다. 낯익은 얼굴 하나가 절망 속에서 작은 실마리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빚 보증의 장본인이 눈앞에 있는데도 카이지는 화를 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서로 도와야 살아남는다. 카이지는 지난 일을 덮어두고 후르아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곧 안토라는 남자까지 합류하면서 셋이 뭉치게 됩니다. 세 사람은 서로 카드를 공유하며 무승부로 안전하게 게임을 끝내자는 작전을 세웁니다. 같은 패를 내밀면 승부가 나지 않고 별도 움직이지 않으니 카드만 다 써버리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낯선 남자 하나가 카이지에게 접근합니다. 이름은 후나이 조지. 그 역시 비슷한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나랑 둘이서 계속 비기면 됩니다. 그럼 20분도 안 돼서 게임 끝낼 수 있어요. 카이지는 그 제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끝낼수록 위험도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정작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후나이는 단순히 무승부로 빚만 청산하면 될 사람인데 쓸데없이 이자가 10배나 붙는 1000만엔을 빌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카이지는 그 위화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그냥 욕심이 많은 사람이겠지. 하지만 그 사소한 방심이 곧 뼈아픈 대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승부가 시작되자마자 후나이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무승부 약속을 지키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패를 내밀며 카이지의 별을 순식간에 2개나 빼앗아간 것입니다. 카이지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같은 패를 내밀기로 했는데 왜? 사실 후나이는 이 배에 처음 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번 타본 적이 있는 재참가자였던 것입니다. 빚을 청산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거액을 빌릴 이유가 없었는데, 그런데도 이자 폭탄을 감수하면서까지 큰 돈을 빌린 이유는 단 하나, 처음부터 남을 등쳐먹을 속셈으로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카이지의 손에는 별 하나, 카드 한 장만 남습니다. 정말 벼랑 끝까지 몰린 셈입니다. 그 사이에 안도는 혼자 다른 승부를 벌이다가 카드를 거의 다 날려버립니다. 셋이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에 오히려 짐이 늘어난 상황. 카이지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밸런스 전술이라는 걸 쓰고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가위바위보를 골고루 나눴으면서 남에게 굳이 승부를 걸지 않고 조용히 버티는 전략입니다. 저 방식에는 분명 허점이 있다. 카이지는 조용히 가위 카드만 잔뜩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몇 승부만 겪고 나면 이제 남은 카드는 이럴 것이라고 제멋대로 확신해버리는 걸 눈치챈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카이지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밸런스 전술을 쓰는 한 남자가 카이지에게 승부를 걸어옵니다. 카이지가 가위만 갖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자신 있게 카드를 내밀었다가 그대로 패배하고 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남자는 이번엔 분명히 다른 카드일 것이라는 확신에 빠져 계속 승부를 걸어오지만 결과는 매번 같습니다. 카이지의 가위 옆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이지의 랭은 빼앗겼던 별을 야금야금 되찾기 시작합니다. 한편 배 안에는 더 큰 세력도 있었습니다. 키탐이라는 남자가 이끄는 무리인데 이들은 보카드를 몽땅 쓸어남는 독점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카드가 남으면 다른 사람과 승부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결국 키타미 무리도 카이지에게 승부를 걸어옵니다. 카이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남은 카드 개수의 홀짝을 계산해서 상대가 무엇을 낼지 미리 읽어낸 것입니다. 승부는 카이지의 완승으로 끝나고 키타미 무리는 내분까지 겪으며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는 사이 후나이 쪽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가위 카드 3장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카드를 몰래 찢어버리다 붙잡힌 누군가 때문에 생긴 착오일 뿐인데 후나이는 그 존재하지도 않는 상대 이른바 X를 진짜라고 믿고 전전긍긍합니다. 카이지는 이 혼란까지 역이용해 후나이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줄어들고 있었지만 카이지의 눈빛만큼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종료 시각이 다가오는데 카이지의 상황은 여전히 아슬아슬합니다. 별을 거의 다 채워가던 바로 그 순간 후나이가 또 한 번 카이지에게 접근합니다. 이번에도 방심한 카이지는 그 말을 믿고 마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후나이가 마지막 순간에 또다시 배신하며 소중한 별 2개를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내가 또 속았다고. 카이지는 눈물이 날 만큼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왜 그런 놈을 또 믿어버린 거야? 왜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남에게 기대기만 한 거냐고. 결국 별이 모자란 카이지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에게 이끌려 별실로 향하게 됩니다. 절망감이 밀려오는 와중에도 카이지는 마지막 끈을 놓지 않습니다. 내 별과 돈은 너희에게 맡길게. 나중에 별 3개를 사서 꼭 나를 구해줘. 후루아타와 안도에게 남은 모든 걸 맡기며 카이지는 별실로 끌려갑니다. 밖에서는 구제 타임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별실에 갇힌 사람도 동료가 별을 사서 데려오면 풀려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실 안에는 카이지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 오카바야시라는 거친 상내가 대뜸 시비를 걸어옵니다. 발길질이 날아오자 카이지도 지지 않고 발끝을 물어뜯으며 맞섭니다. 짧은 몸싸움 끝에 둘 다 씩씩거리며 물러섭니다. 모든 게 두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구제 타임이 시작되고 후루아타는 처음엔 망설임 없이 나섭니다. 카이지의 별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이건 동료를 구하는 데 쓸 별이다라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안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별 팔면 우리 둘 다 큰 돈을 줄 수 있어. 카이지는 이미 늦었다고. 정신 차려. 계속되는 안도의 설득에 후루아타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후루아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별을 팔아 돈을 챙기는 쪽을 택하고 맙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몰아넣었던 후루아타에게 두 번째로 배신당한 순간입니다. 별실 안 카이지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구조를 기다리며 절망에 빠집니다. 역시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였나. 별실에는 카이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에 한바탕 몸싸움까지 벌였던 오카바야시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카바야시,
뭔가 여유가 넘칩니다. 마치 반드시 구조될 거라 확신하는 듯한 태도입니다. 카이지는 그 낌새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유심히 지켜보던 카이지의 눈에 오카바야시 등에 붙은 커다란 반창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값비싼 보석 반지 2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려 1,500만 엔이 넘는 값어치였습니다. 오카바야시는 애초에 동료들과 짜고 이 보석으로 구제받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카이지는 그 사실을 알아채고 오카바야시 무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과 함께 지명되어 구제받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카이지는 극적으로 별실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별실 밖으로 나온 카이지는 곧장 안도와 후루아타를 찾아 나섭니다. 두 사람은 태연하게 별을 팔며 웃고 있었습니다. 카이지의 별을 팔아 챙긴 돈으로 말입니다. 카이지는 다가가자마자 안도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후루아타의 뺨을 세게 올려 붙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걸로 됐다. 더 이상 이 일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 카이지는 씁쓸한 얼굴로 돌아섭니다. 배가 서서히 항구로 돌아가는 동안 카이지는 갑판에 서서 조용히 바다를 바라봅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은 빚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손실 때문에 처음보다 더 무거워졌을지도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었구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이지는 또 다른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잔인한 도박판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오늘의 카이지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다음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댓글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